최근들어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이 과거에 비해서 그 발언의 강도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핵무기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선제적으로 이를 제압하고 분쇄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향상시켜 나가겠다. 김정은이 어렵게 돌려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다 직설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핵심적인 의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핵무기는 전쟁 방지용이라고 주장해왔던 과거 입장을 철회한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의 근본 이익이 침탈될 경우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전쟁 개시의 명분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셋째, 방사정포라든가 미사일과 같은 그런 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다른 무기에 우선하여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 변화는 첫째, 새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협박성 발언일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김정은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하던 문재인과 다를 것이라는 데 대한 긴장감 또는 우려를 김정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런 강경 발언의 배경에는 핵 소형화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완성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장하던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 타격에 대한 김정은의 민감한 반발이 그 주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문재인이 친북 종북하면서 쌓아놓은 온갖 쓰레기 더미들을 치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본격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오산에 있는 우주항공작전본부 KAOC를 방문했는데 이 방문은 대단히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합의사항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한미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항공우주작전본부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형 삼축체계, 즉 하나는 북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그리고 남은 하나는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서 북한을 응징하는 KMPR, 대량 응징 보복, 이 세 가지 삼축 체계를 운영하는 핵심 지휘 통제 본부인데 바로 이곳을 두 한미 대통령이 함께 방문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빈틈없이 그대로 실천될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입니다. 셋째, 북한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서까지 굴종적인 정책을 일관했던 문재인과는 상반된 정책으로서 힘의 우위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 어떤 미국의 첨단 군사 무기들을 동원한 전략 자산의 전개보다 더 효과적으로 북한을 떨게 했을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름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했다는 그 자체가 일종의 강력한 군사적 시위의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번 방문으로 두 사람이 북한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킬체인, KAMD, KMPR의 삼축체계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무력화시킨다는데 한미가 완전히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맹방으로서 한미 동맹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또 굳건하다는 점을 과시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결의가 그러하니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양산에서 TV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었을 문재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자나깨나 북한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노심초사하던 문재인의 관점에서라면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 것입니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한마디 짜증을 했더니 곧바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름하여 김여정 하명법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 건설한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하루아침에 폭파했어도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이 한미연합사를 방문했다거나 유비무한의 군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 시찰에 나섰다는 말을 혹시 몇 번이나 뉴스에서 보셨는지 누구 기억나는 분 안 계십니까? 북한 김정은 보면 싫어할까봐 군 통수권자가 국군 시찰조차도 거의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사일을 쏘아도 미사일이라는 말조차 못하고 미상의 발사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수년째 채택했어도 문재인 정부는 4년 연속 이 결의안에 불참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눈 감아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심기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자유를 찾아 넘어온 북한선은 2명의 눈을 가리개로 가려서 북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2사람을 사지로 내몬 것인데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바다 한복판에서 북한 경비정이 쏜 총에 맞아 불에 타 죽었는데도 문제는 그 공무원이 저지른 도박빚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아무 잘못 없다고 커버 쳐주느라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의 충격적인 만행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